자,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추석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개나 나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13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율,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20% 최저치로 떨어졌고, 네. 그다음에 16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평가 27% 역시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20%가 진짜 최저인데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저는 뭐 20%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사이트에서 전투식량을 구매해서 맛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왜 그러시는 거래요? 여사께서는 새벽 1시 반에 반려견 산책을 시키시는 이러한 부부라면 국민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대통령이 신경 써야 될 게 의료대란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국민들의 생각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지. 내가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전문의들은 어떻게 선택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해. 야, 잠깐 앉아봐. 야, 너 저기, 김행정관, 이 도일 전투식량 살려면 어느 사이트 들어가야 되냐?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지지율이 이게 떨어지지 안 떨어지겠냐고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뭐 대통령이 구매한다고 해서 밤마다 사이트 가서 해외 사이트 가서 뭐 직업, 대통령, 잠깐만 카드 번호가 유효기간이 그 버카로 샀을라나? 그럼 배달 언제 오지? 갖고 왔네.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부부라고 이제 희화화돼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진다. 저는 전투식량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데 네.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투식량을 저도 뭐 의경 나와서 안 먹어봤지만 근데 군인들이 전투식량 먹고 지낼까 평상시에? 아니죠.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알 수 먹을 있잖아요. 때 전투할 때만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야외 때는 훈련에 그러니까 뭐죠 그 훈련을 아니, 그때도 잘 안 네, 먹어. 안 먹어요? 유통기한이 기한 막 임박했을 이제 때. 간당간당했을 때 있고 쫙 나눠져 먹으라고. 뭐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전투식량 좋은 걸로 풍족하게. 그러면 여기에 좋은 걸로 풍족하게 안 먹어도 일단 더 구매해야 돼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요거 담당자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야 미제가 제일 맛있더라. 나중에 야 전투식량 그거 늘었어? 저기 내가 늘으라고 내가 안 늘었어. 그럼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예산이 어디서 빠지겠어요? 새로 추경 편성합니까? 전투진영 때문에? 기존 부식비나 다른 데서 있는 게 빠지겠죠. 그럼 다른 더 잘 가야 될 제대로 써야 될 예산이 네. 항상 유통기한에 임박해지는 전투식량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오히려 처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군인들의 처우가. 그렇죠. 왜냐하면 담당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주문도 돼야 되고 단가도 올려야 됩니다. 담당자는 미국 또 독일 사이트 가서 전투식량 좋은 게 뭐였지? 찾아봐야 돼요. 네. 이게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이라고 지금 대통령이 하는 모든 국정 운영이 이런 식이에요. 네. 그냥 어디서 전투식량 봐서 그래 우리 군인들 좋은 전투식량 먹여야지 너무 깊은 고민 없이 심사숙고가 없는 상태에서 좋아 빠르게 가로 결정하고 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책임들여서 네. 그 뒤에 효과들이 다 부정적인 거죠. 지금 의료 대란도 마찬가지고 5세 입학도 마찬가지고 수능 킬러 문항 과학 카르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전투식량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군인들이 일주일에 뭐죠 닭다리 한 2번 나오다가 한 번 나와야 돼요. 왜? 네. 전투식량 쌓아놓으라고. 네. 이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럼 지지율 더 떨어진다? 20% 밑으로 더 떨어진다? 그거는 이미 명확 관하죠. 아. 의료대란 문제와 네. 물론 추석 연휴에 정부가 발표하는 큰 탈은 없었다라고 일단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약간 효과를 먹히곤 있지만서도 의료대란 문제는 역시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감 이것 때문에 지지율은 저는 더 떨어질 거 봐요.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1번 네. 김건희 여사예요. 네. 2번 네.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 네, 그 다음에는 의료대란 문제 이런 게 들어가겠죠. 네, 정책. 제가 현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한 거는 네. 이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못해가 아니라 이미 민심은 특히 보수 지지 시대에서 이 사람이 싫어, 이 사람이 싫어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그 사람의 행동의 뭐 결과가 아니라 일단 사람 자체가 너무 싫어졌다.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그래서 본인 자체가 이 대통령 내분이 엄청나게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네. 이 부정적 감정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하락의 요인 3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1번 김건희, 2번 윤석열, 3번 의료 대란. 1, 2, 3 뽑아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의료 대란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민생, 경제. 참 주변 가다 보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자영업자분들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사업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생 경제가 안 좋은 것 같고 김건희 여사도 상당히 큰 문제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은 정말 파수로 외주를 쓴다고도 믿을 법한 지금 그만큼 이제 비호감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그게 국정 운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장애 아동 거기 가가지고 봉사활동하면서 청소해도 네가 지금 청소할 때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부정적인 관심도 비호감도가 높은 영부인 그러면은 숨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막 공개적인 활동 강화하잖아요. 솔직히 체코 방문도 비즈니스 방문이잖아요. 그러면은 꼭 굳이 김건희 여사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같이 가시잖아요, 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김건희 여사 두 분 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여기 8가지 사안인데 그중에 뭐 명품백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서 특검법이 통과가 됐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애초에 어떻게 해요? 왜 안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을 사랑하시고 네. 새벽 1시 반에 산책을 아유 말도 못해. 다시 할게요. 네.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을 사랑하셔서 새벽 1시 반에 지금 반려견 산책하시는 그러한 동물 애호가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옹호를 하고 방어를 하냐고. 네, 방어 논리가 없다. 없어요. 할 게 뭐가 있을까? 도저히 그리고 그게 역사의 기록으로 박제가 돼가지고 네. 그것을 옹호하고 방어한 의원은 아마 다음번에 선거에서 대구에 출마해도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못하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 눈길이 가요. 네. 필리버스터를 안 한 게. 안 한 거. 네. 네. 왜 안 했을까요? 제가 왜 볼 안 때는 이거 아주 단순합니다. 귀찮으니까. 실제 이전 필리버스터에서도 내부에 불만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아이고, 체력적으로 힘들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죠. 반복적으로 이미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의 입장은 설명했기 때문에 네. 굳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전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리버스터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귀찮고 내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또 하니까 민주당도 힘들어요. 네. 옆에서 구경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여러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이번엔 안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었대요. 결기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네. 그거는 일단 귀찮아서고 귀찮은 건 왜 귀찮냐? 하기 싫은 일은 귀찮은 겁니다. 왜 하기 싫냐? 여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지금 여당 의원들도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자괴감을 느끼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걸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제가 뭐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표정이 딱 자괴감이에요. 방송 전에 딱 의원들 얘기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쉴드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네. 표정도 그렇고. 제가 거기서 이제- 또 뭐 여사를 같이 야당 의원처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특히 뭐 공천 개입고 또 특히 의료대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사를 보호하기가 싫은 거죠, 이제는. 네. 제가 이제 보좌관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연설문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써봤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원고를 작성해야 돼. 네. 자료를 쫙 수집해. 근데 이게 방어가 안 될 것 같아, 이게. 의원님, 이거 찬성하셔야 되겠는데요? 알면 알수록 찬성하셔야 되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방어할 거냐고. 조금이라도 10분도 방어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10분도 너무 못할 없어서. 것 같아, 10분도. 10분 하기도 힘들다. 뭘로 하지?
알겠습니다. 그거 괜찮은데 여당 의원들이 필버스터를 하면서 쭉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계속 특검법을 하고 지금 8가지 쫓쫓쫓 하고 막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하다가 그래도 의혹이 그래도 정하고 싶다면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사맛집 공덕부차 2호점 방송됩니다. 이름은 공덕부차 매운맛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시 45분부터 시작되고 두 분은 긴장하시고요. 지금 긴장돼가지고 미치겠어요. 어쩔 줄 모르겠네 지금.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거 괜찮은데 여당 의원들이 필버스터를 하면서 쭉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계속 특검법을 하고 지금 8가지 쫓쫓쫓 하고 막 그렇게 한 1시간 2시간 하다가 그래도 의혹이 그래도 정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마지막에 반전. 그냥 하도 지쳐가지고 속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국회가 파행될 바에 하십시오 특검 그냥. 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입을 다물고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손아무개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 씨가 유죄가 나왔으니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당이 반발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재표결에 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의료 대란 문제나 네. 그다음에 최근 이제 우리 클라우드 장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여러 공천 개입 여사의 의혹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런 것들이 더해서 커져서 이게 결과물이 이제 여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로 드러나겠죠. 네. 이게 이제 만약에 15% 내외로 가버린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은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제 의견은 어차피 익명이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민주당에서 좀 잘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내가 볼 때 알아서 네. 결단할 분들이 생깁니다. 너무 이렇게 자극하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가만히 네. 놔두면 알아서 대신 이제 의료 문제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의료 대란 문제나 이런 데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는 뭐 야당 의원들에게도 얘기를 하곤 했는데 네. 알아두면 이렇게 개업령 같은 거 괜히 얘기해봐 이슈만 되게 전선이 명확한 이슈잖아요. 네. 개업령 같은 거 누구는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층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고 또 아닌 분들은 이제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이럴 수도 있고 굳이 이런 전선이 명확한 거를 시급하지도 않은 거 갖고 저는 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여기에 아주 지금 욕먹을 일이 국정 운영의 무능으로 총체적 무능으로 욕먹을 일이 정말 뭐라고 하죠? 천지빛깔이라고 그러나요? 스스로 만든 위기가 이만큼 쌓여 이만큼 쌓였는데 여기서 왜 굳이 전선이 생기고 프레임이 충돌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지금 급하지도 않은데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좀만 하면은 뭐 이 앞서 두 문제, 여사 문제, 그다음에 의료 대란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탈할 수도 있지 가능성이 않을까. 있다. 재표결에서 이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 지지율이 더 떨어져가지고 뭐 10% 초중반 이렇게 가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더 부적절한 일들이 더 많이 폭로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못 참겠다. 이거는 결별해야 된다.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사명감이 충만한 어떠한 의원들은 공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기자회견 통해서 네. 김건희 여사는 자중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해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네.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 시점은 10월 10일 이후 10월 10일. 왜 10월 10일이죠? 선거법 공소시효. 아.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10월 8일 날 하면은 네.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 거지. 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네. 그러니까 10월 10일 이후에 이제 그러한 여권에서의 움직임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자기 부트를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지지율이 떨어진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통령 부부와 함께 간다? 죽겠다는 거잖아요. 왜 죽냐고요.
보다 더 현명하게 차별화하고 버릴 건 버려야지. 그러면 재표결을 10월 10일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감이 10월 말에 끝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 11월 달이나 본회의 열어가지고 처리하지 않을까? 재표결 시점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언제까지 미뤄도 된다. 그런 오늘 거죠? 본회의 상정에서 통과된 건가요? 네, 일단? 오늘 통과됐습니다. 통과됐구나. 네. 국감이 9월 25일인가부터 아니야, 10월 7일부터 10월 7일 10월 28일인가. 알겠습니다. 그럼 재표결 시점은 좀 늦어지고 11월 달. 늦어지는 만큼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게 특히 국감 때 네. 10월 7일부터네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0월 7일부터 25일까지인데 근데 국감 때 특히 여사 관련 의혹들이 많이 제시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면 국감 때. 여론은 더 떨어질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여사의 오빠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스토마토 보도한 공천개입 의혹 같은 경우도 국감 내에서 하면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런 의혹 제기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당시에 여당반장이었거든요. 네. 국감 때부터 미르재단에서 뭐 K스포츠 맞아요, 재단 맞아요. 엄청 나왔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결국 태블릿 PC가 스모킹 건이 되면서 확 커졌지만 국감 때부터 이미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큰 게 터지는 이런 형국이 될 텐데 이번 국감도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그리고 2016년이면은 당시에 집권 후반이에요. 근데 중반도 안 돼서 지금 벌써 이런 여사의 권력 최정상부의 의혹들이 리크, 네. 새고 있다. 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징조죠. 그만큼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신뢰를 못 얻고 있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국감이 지난 다음에 한다면 저는 재의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